5살 때 집 뒷마당에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봤다. 이 생명체들은 나를 데려가 실험을 했는데 내 중추신경을 검사하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나의 역량을 확인했다. 여러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분석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지구에 오기 전 에너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별 혹은 빛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당시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다. 떠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가게 된다는 것에 매우 흥분됐다. 나는 웜홀 같은 것을 타고 우주를 가로질러 아래로 내려오게 됐다. 그 다음의 기억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인데 오빠 3명과 언니가 떠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때 내가 인간의 몸을 하고 지구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또 지구에 왔구나 라며 아쉬워했다. UFO를 보고 외계 생명체가 신체 검사를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기 전의 상황을 기억한다는 여성이 2021년 10월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수잔 매너위치라는 이 여성은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성공적인 여성 CEO로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는 사람이다. 기자는 이를 어떻게 기사화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었다. 기자가 이런 취재를 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다. 2021년 5월 중순 조갑제닷컴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UF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겠냐는 것이었다. 기자는 어려서부터 공상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유명하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검지를 갖다 대며 인사를 하는 제스처를 하면 외계인들이 저렇게 인사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던 수준의 관심뿐이었다. 단순한 해프닝 차원의 UFO 보고서일 것으로 생각했던 기자는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장난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가장 처음 정독한 기사는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가 쓴 장문의 기사였다. 제목은 국방부는 왜 UFO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가 였다. UFO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UFO의 실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대개 음모론자로 치부됐다. 뉴요커는 이런 음모론적 시각을 소개한 뒤 미국 국방부가 UFO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된 과정을 추적한 내용을 보도했다.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 및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으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UFO를 믿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잡지는 정부의 반응 변화에 핵심 역할을 한 것은 이를 오랫동안 취재한 탐사 전문 기자들과 정치인들이었다고 했다. 황당한 주장을 정부 공식 보고서 발표로 이어지게 하는 데는 이를 뒷받칠 만한 팩트가 공개됐어야 하고 정부의 조사를 강제할 의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기자와 정치인들이 이를 해냈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이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취재한 탐사 보도 기자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비밀리에 UFO 전담 부서를 운영해 이를 연구했다는 사실을 2017년 12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폭로했다. 기사와 함께 미 해군 등이 촬영한 UFO 추적 영상을 공개했다. 이 특종 보도를 계기로 전직 정보당국자는 물론 정치권에서 UFO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국방부로 하여금 UFO 문제를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에서 통과된 2021년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는 국방부로 하여금 180일 이내에 UFO 관련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ODNI는 2021년 6월 25일 UFO에 대한 9쪽짜리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UFO가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물체라는 것이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인류가 만든 증거가 없으며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던 UFO가 국가 안보의 영역, 나아가 과학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음모론자로 조롱받던 UFO 신봉자들로서는
명예회복의 순간이었다. 이로부터 얼마 후인 2021년 11월,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 발표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UFO의 실체를 조사하는 전담 부서를 공식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새로운 조직은 특수 공역 내에서 관심 대상을 식별하고 항공기 안전과 국가 안보의 위험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들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표로부터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17일, 미국 연방 하원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UFO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 스콧 브레이 해군 정보국 부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에게 UFO는 물체라는 점, 훈련 장소에서 자주 목격되는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이날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브레이 부국장이 물체라는 것은 다가가서 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부분이었다. 보고서에 담긴 물체라는 표현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의견과 물체라고 정의했다는 것은 UFO가 자연현상 등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라는 다른 쪽의 해석이 충돌했다. 브레이 부국장이 내린 물체에 대한 정의는 이런 충돌을 곧바로 잠재웠다. 청문회 약 3주 뒤인 6월 9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공식 UFO 조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 및 우주 관련 기관으로 꼽히는 나사가 UFO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다. UFO 회의론자들은 나사가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수를 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른 쪽에서는 나사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단순한 UFO의 전제 여부가 아니라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략적 개요다. 2021년 6월 정부 보고서 발표 이후 1년은 약 70년 이상 이어져 온 UFO 논쟁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UFO에 대해 축소, 은폐적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UFO의 실체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음모론의 낙인이 벗겨졌고 국방부에 이어 의회와 나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기자는 1년 넘게 취재를 하며 UFO에 대한 여러 책을 읽어봤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때문인지 UFO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다. UFO는 UFO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추세다. 다른 분야였다면 공신력 있는 대학교에서 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쓴 책을 읽고 이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문제였다. 하지만 UFO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보고 이중 신빙성이 있는 분석을 내놓는 사람을 추려낼 수밖에 없었다. 일부 책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 주제를 공부하려던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황당한 내용이 많았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부터 최근의 대통령들까지 모두 UFO를 목격하고 이를 연구했으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이 한 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UFO 관련 비밀을 니키타 흐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털어놓으려고 한 게 빌미가 돼 암살당했다는 내용도 있다. 케네디가 이를 슬쩍 마릴린 먼로에게 이야기해줬다가 먼로 역시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뉴욕타임스 특종 기사 필진 중 한 명인 프리랜서 기자 레슬리 킨의 책 UFO스를 읽고 난 뒤부터 취재 방향이 확실해졌다. 킨 기자는 이란과 페루, 브라질,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UFO 목격담,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공식 조사 내용을 책에 담았다. 킨 기자를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이 주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전문가 집단을 소개받아 교류하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취재 과정에서의 큰 행운이었다.
기자는 UFO 현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목격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취재 얼마 후 깨닫게 됐다. UFO 현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가 클로즈 인카운터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맞닥뜨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천문학자인 앨런 하이넥이 처음 사용했다. 그는 미국 공군이 실시했던 UFO 조사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그러지, 프로젝트 블루북에 모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UFO의 존재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다. 당시 프로젝트 블루북은 12,000건의 UFO 목격 사례를 조사했고 14만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6월에 발표된 미 국가정보국장실 및 국방부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최종 보고서에서 목격 사례의 95%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했지만 5%에 대해서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이넥은 1960년대 말에 들어서는 UFO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그는 1977년 하이넥 UFO 보고서라는 책을 썼다. UFO 목격 주장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격자와 관계자, 현장을 조사하는 집념의 수사관이자 학자였던 그가 미국 정부의 UFO 관련 사실에 대한 은폐를 폭로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는 현대 UFO 학계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이넥은 총 3종류의 근접 조우를 정의했다. 1단계는 근접거리에서 UFO를 목격한 경우다. 2단계는 근접거리에서 UFO가 목격됐고 UFO가 떠난 자리가 그을렸다든지 등 실체가 있는 증거를 남긴 경우다. 3단계부터가 고차원 혹은 음모론으로 치부되기 쉬운 내용인데 사람이 UFO에 있는 생명체를 직접 목격한 경우다. 하이넥은 이렇게 3단계까지를 연구했는데 이후 UFO 마니아들은 약 7단계까지 만들어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4단계는 UFO 또는 점유자에 의해 인간이 납치되는 사례다. 5단계는 외계인과 인간이 직접 소통했다는 주장. 6단계는 UFO를 목격하거나 관련이 있는 동물 및 인간이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7단계는 인간과 외계인의 인공적인 출산 등 잡종의 탄생이라고 한다. 기자는 각국 전투기 조종사의 목격담, UFO를 목격하고 외계 생명체와 조우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가 거들떠도 보지 않던 UFO에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여다봤다. 호기심에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이들의 도움으로 UFO를 둘러싼 1차원적인 의문, 보다 고차원적인 의문을 탐구해 볼 수 있었다.